여러분 중에서 이번에 11대 4라는 스코어를 맞히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10대 5까지는 맞췄습니다. 한 끗 모자르셨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저는 7대 8 내지 8대 7로 예상했는데 네. 11대 4 아마 대한민국에 이거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변호사님도? 저는 9대 6 정도 예상했어요. 9대 6. 예. 저는 많이 틀렸습니다. 8대 7, 7대 8 이렇게 우리 황현영하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네. 결국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 11대 4라는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셨습니까? 일단은 여당의 승리, 여당의 압승이라는 표현보다는 야당의 참패다, 야당의 참사다. 그리고 이거는 야당에게 탄핵에 가까운 아하. 국민들의 평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야당이 대단히 오만했다. 이게 제 네. 총평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제 여야로 나누어서 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등 공신은 누굴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에 최경환에게 세월호가 졌다. 이 말은 세월호가 졌다는 건 무슨 뜻으로 봐야 될까요? 예, 이슈 파이팅에서 밀렸다는 얘기죠. 네. 뭐 1등 공신이 누구냐? 사실 뭐 최경환보다 1등 공신을 꼽을 분들이 많죠. 우선 안철수 1등 공신이죠. 네. 예, 그리고 김무성 뭐니 해도 또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김무성 새 대표가 되면서 이 새누리가 뭔가 바뀐다는 기대감을 역시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분이 보수의 아이콘이 되겠다.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안전과반 의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민주당은 세월호로 계속 나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이 주장을 하면서 정부를 탄핵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심판하자 계속 네. 나왔단 말이에요. 이 최경환 이 경제부총리가 네. 돈을 41조를 더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 그것이 이제 경제학적으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차치하고 나서 네. 일단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니까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먹게 된 겁니다. 제가 선거 전에 이 채널 A에서 수차에 얘기했지만 네. 문제는 경제란 말이에요. 옛날에 클린턴이 대선에서 그렇죠. 캠페인 과정에서 했던 말대로 지금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중산층들이 그 저소득층으로 계속해서 그 밀려 내려가는 이것이 계속되어 왔어요. 지금 이명박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돼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까지 지금 중산층이 릭비공처럼 부풀어져 있던 중산층이 이제는 계속 줄어서 피라미드 형태로 저소득층이 아주 많이 늘어난 그런 네. 형국이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고정비용은 늘어나거든요.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런 고정비용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사교육비도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런데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 살리자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세월호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월호 탈행을 하니까 국민들에게 세월호보다는 경제를 살리겠다. 반바지 입고 다니는 새누리당이 뭔가 바뀌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 표를 준 것 아니냐. 그리고 선거는 그겁니다. 밉상인 사람보다는 밉상 아닌 사람에게 표를 찍는 거예요. 자기가 혐오하는 사람의 반대쪽에 표를 찍는 겁니다. 그 점을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가 지금 다시 반성하는 그 기제로 네. 삼았으면 합니다. 일단 뭐 부동산 시장도 좀 온기가 돈다 그런 뉴스가 있죠?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네. 뭐 한 4주 연속 네.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효과가 730 재보선 그때도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국민들은 보고 계셨다. 이게 이렇게 아니면? 아까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네. 대로 민생 대 심판이죠. 심판 대 민생 아니에요. 민생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심판이라는 것은 과거 대한 회고적입니다. 심판이고요. 네. 뭐 거기다 마침 최경환 이제 부총리가 7월 16일인가 보니까 이제 취임했는데 7월 15일하고 7월 30일 보름 만에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70포인트가 뛰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참 재밌는 걸 봤습니다. 신문을 마침 이번에 선거 끝나고 복기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7월 25일자 금요일자입니다만은 그날 금요일 날 토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사전 투표가 있었죠. 그렇죠. 7월 25일자 조간신문을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일면이 왼쪽 오른쪽이 극명하게 일면에 왼쪽에 일면 톱이 뭐냐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41조 원, 뭐 DTI, LTV 이런 문제 등 하면서 경제 활성화 어쨌든 살려내겠다라고 네. 얘기했고 오른쪽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기동민, 네. 노회찬 후보 단일화
사실 후보 단일화라는 프레임은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사실 유권자가 좀 지칠만도 하거든요. 선거 때만 되면 하도 단일화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전 투표하는 바로 그날 아침에 그리고 본선거 7월 30일을 닷새 남겨놓은 그 시점에 모든 주요 신문의 일면이 한쪽은 경제 살리겠다. 41조 들여서라도 경제 살리겠다. 한쪽은 어쨌든 심판하기 위해서 후보 단일화하겠다. 네. 그건 누가 유권자 입장에 어딜 택하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있습니다. 네. 저는 먼저 말씀하세요. 네, 변호사님. 네, 저는 최경환 씨 하는 정책이 사실 이번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최경환 씨 정책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희망을 가졌다면 사실은 투표율이 이렇게 낮을 리가 없어요. 지금 전국적인 투표율이 지금 32%, 뭐 33% 정도 남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재보궐선거 투표율보다도 한 3, 4% 정도가 더 빠지는 수치예요. 네. 이건 뭐냐면 정치에 대해서 지극히 지금 국민들이 혐오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양측 공히 어떻게 보면 열성적인 지지자들만 투표장에 나갔다. 새누리당 지지자,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열성 지지자들만 투표장에 나갔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이 조금 더 나갈 힘이 부족했다. 어쨌든 절대적인 수치도 좀 적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선 때도 보면 51대 48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48만큼 수치가 적은 것도 마찬가지요. 비슷한 지형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번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신뢰도가 없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그전에 보면은 뭐 국무총리 지명이라든지 장관 지명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뭐가 있냐, 뭐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강한 회의를 제기했지만 네. 공천 과정을 보니까 아, 이게 김한길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이쪽도 역시 거기에 못지않게 못하는구나. 이런 의식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표장에 적게 나갔고 거의 안 나가는 형태였고 네. 최경환 씨 정책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었고 오히려 유병헌 시체가 영향을 일정 부분 미쳤다. 그거는 네.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투표장에 안 나가게 하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믿게 해서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렇게. 예. 뭐 동작을의 경우는 굉장히 투표율이 높지 않았나요? 투표율이 높았지만 양측이 거의 근사치였거든요, 보면. 아, 교수님 어떻게 전 보십니까? 경제 활성화가 저는 뭐 결정적인 여당의 승리의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여당의 압승이라기보다는 야당의 참패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같은 말인데 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야당에 대한 심판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야당이 못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을 꺼내지 않았어도 네. 우리가 뭐 가정이겠습니다만 저는 여당이 이겼을 것 같아요. 사실 결과론적 얘기인데. 그래서 이 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주요했느냐? 거긴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문제는요. 네. 지금 이제 문제는 경제다라고 그러는데 전 문제는 정치다. 결국은 경제도 정치가 잘 돌아갈 때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한다면은 문제는 정치 경제다. 이 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많이 이제 예를 드는 게 코스피 지수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는 것과 이번에 최경환 부총리가 쓴 네. 정책이 과연 어떤 영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 문제는요. 항상 이 선거에서 중요한 것이 여당의 그 이른바 속된 말로 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선거 때 어떤 정책 수단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어쨌든 여권은 그 정책 수단을 구사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마 두 번째 요인 뽑으려면 뭐 혜택도 제일 많았다 보는 이 사람 아닐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지금 경제가 그 새누리당의 그 승리 요인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이 패배는 야당이 기본적으로 구태 중에 구태를 보여주는 이 공천 과정부터 시작해서 비민주적 형태가 결정적 실망 요인인데 왜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1등 공신으로 올라가는가 하면 심판론이 먹혀들지 않은 우리는 바로 그 경제 이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네.